자, 일단 이적 시장 지금 어느 정도 소식이 많이 밀려 있고, 지금 가장 핫한 소식으로는 아무래도 일단 김민재 첼시 이적설, 어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뭐 그거 물어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말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맞는 것 같고, 일단 서로정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개구라래요. 연세대학교 측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뭐냐면, 연대기여금이 들어왔을 때 거창할 거 없이 입금받을 계좌만 등록하면 끝난다. 근데 애초에 그런 일 자체를 인건비를 들여서 굳이 뭐 인건비가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인력을 쓸 필요가 없을 뿐더러 거기에 심지어 저런 중대한 일에 학생을 뭐하러 쓰겠냐,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게 진짜 개 쓰잘데기 없는 소식이었고, 그냥 뭐랄까 생각보다 이적 내막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혹여나 살짝 속은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까 좀 정성스럽게 속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십몇만 명 단위 사람이 어느 정도 혹시 하면서 어그로가 끌렸고, 덕분에 유튜브 조회수 잘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본 건 없고 저는 그냥 웃겼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소식 중 하나가 첼시 자케도 자케인데, 일단 넘어가서 그 공격수 이동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라르센이 펠리스로 4,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를 이적을 했거든요. 지금 뭐 히비거가 떠서 사실상 뭐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논의 중인 이적료가 온스테인 또한 4,500만 플러스 500만 파운드라고 했고, 그리고 펠리스가 마테타를 라르센으로 바꾸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마테타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 얘기를 봐야 되는데, 마테타의 계약 기간은 27년 여름까지고 4천만 파운드 가량을 원한다고 하고요. 온스테인 피셜은 여기까지인데, 스카이 스포츠의 피셜로는 펠리스가 마테타 4천만 파운드 밑으로는 절대로 안 판다고 합니다. 일단 이에 관해서 노팅엄이 3,500만 파운드를 제안을 했고, 밀란이 뭐 한 2주 전부터 링크를 띄웠던 것처럼 역시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유벤투스가 약간 초반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은 약간 무한이를 간 것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무한이 건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무한이는 현재 토트넘을 상대로 이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압력을 넣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토트넘하고 임대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 임대 계약 취소해주고 유베 보내달라. 무한이도 결국에는 월드컵 승선을 위해서 이제 기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유벤투스가 아닌 이상 본인이 적극적으로 중용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는 솔랑케가 계속 뛸만 하니까. 솔랑케 보니까 괜찮게 하더라고. 무한이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토트넘에서 서브 스트라이커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유베는 그 점을 어떻게든 뭐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들도 급한 것도 있겠지만 이 딜을 계속 추진 중이고, 선수와의 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 토트넘하고의 구단 간 합의만 끝나면 되는데, PSG와의 구단 간 합의, 토트넘과의 구단 간 합의가 둘 다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토트넘과의 구단 간 합의, 즉 임대 해지 조항 그거 사용해가지고 취소만 시켜달라, 이것만 남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PSG랑 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저렇게 되고 있고, 선수는 지금 유베에서 엄청 뛰고 싶다라고 함. 근데 이제 토트넘 입장은 그거지. 너 못 나가, 못 풀어줘. 이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시즌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무리가 아닌 선에서 최대한 많은 카드를 잡아놓고 변수에 많이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히샬리송 부상에, 그리고 뭐 솔랑키도 언제 놀지도 모르는 건데, 근데 거기서 무한이 없으면 끝장나니까. 그리고 3-4-3 시스템에서 무한이를 쓰는 것도 맛있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윙어가 또 없다 보니까 무한이를 또 적극적으로 녹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옵션인 무한이를 함부로 놓기 좀 싫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딜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사미 목벨의 보도에 따르면 갑자기 라르센이 못 가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라르센이 지금 울브스에 남게 될 것 같고, 공격수 대거 이동의 흐름이 끊긴 채로 마테타도 좀 붕 뜰 수가 있다. 그러니까 펠리스가 마테타를 팔려고 한다면 저 정도 공격수가 왔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노팅엄은 공격수 추가 영입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밀란이 지금 샤샤 타볼리에리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제킹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게 존 퍼시와 온스테인의 보도에 따르면 빌라가 지금 펠리스의 개상, 에반 개상이라는 선수, 그 윙포워드 있잖아요. 그 선수를 임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관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지금 존 퍼시의 보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이 연쇄작용이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그레스티가 말하기로는 이전에 말했던 유벤투스 무한이 영입 작업에 관해서 적신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디마르지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무한이를 임대 종료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하러. 그리고 이제 공격수 얘기 또 할게, 이제 호펠디의 벤제마가 알 이티하드한테 속았다고 느꼈다고 하거든요. 주급 동결이나 더 나은 재계약을
약속받았었는데 연봉 삭감을 요구받아가지고 통수를 받아서 그래서 벤제마는 더 이상 이티하드에서 뛰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25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안겨다 준 게 벤제마였고 컵 대회 우승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벤제마 돈 진짜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발롱도르 위너가 사우디 가면 돈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돈 더 많이 받으려고 막 객기 부리냐 돈에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약간 뭔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면 제가 기적의 검 광고를 촬영했어요. 뭐 한 400만 원 받았다고 치자.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1000만 원 준대. 근데 했어. 근데 갑자기 400만 원 딱 내밀면서 우리 계약은 안 맺었고 약속만 한 거니까 말 어길 게 이거랑 똑같아요. 씨발. 그러니까 벤제마의 축구 재능을 저기다가 소비를 했으면 약속한 금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니까 약간 인간관계에 질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벤제마가 시장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급여가 얼마쯤에 합의가 가능하며 뭐 이런 기준점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소스가 너무 없어서 이티하드에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적이 호의적일 수 있는 벤제마니까 뭐 메뉴, 뭐 리버풀, 그 다음에 뭐 첼시, 그 다음에 뭐 토트넘 어딨어 뭐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뭐 다 얘기를 해볼 만은 하죠. 그냥 혹시 이제는 돈에 욕심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돈 많이 받았으니까 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벤제마가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 26년 여름까지예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렐라를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태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주급이 96만 유로예요. 옵션이 14만 유로. 그러니까 급여가 기본급이 저 정도면은 대략 한 15억 원쯤 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보너스로는 한 대략 2억 원 정도가 배급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도합 18억 원 조금 넘는 금액 이 정도거든요.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았던 선수인 건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가 46만 유로를 받았었기 때문에 원래도 좀 많이 받던 인물이고 그냥 그것보다 2배를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데려오려면 난 적어도 30만 유로쯤은 넣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30만 유로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벤제마를 쓴다는 생각을 했을 때 87년생이라서 나이가 꽤 많은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39살이야. 근데 이렇게 나이 보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이적권 같기도 하고 근데 얘가 되게 만성형 공격수라서 어릴 때 주목을 받았던 것 대비 만개는 좀 늦게 해서 그래서 그 전성기의 쿨타임이 좀 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30만 유로 정도를 낼 수 있는 클럽이 있으면은 약간 데려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유추를 해볼 법한데 근데 요즘 빅클럽들 개나 소나 다 장기 프로젝트 하겠다 그래서 어린 선수 저임금 이거 세트로다가 묶어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벤제마가 현실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올 가능성은 많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뭐 친정팀 가서 요양하거나 뭐 그러겠지.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가면은 영웅놀이 하기 딱 좋거든. 근데 약간 은바페랑 벤제마의 호흡이 좀 안 맞았던 게 우려가 된다면 우려가 될 수가 있고. 그냥 그 이 소식도 있네. 장필립 마테타 노팅엄 구단 이적 근접 산티아우나 독점 기사 액수는 얼만큼의 합의가 됐는지는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뭐 4천만 파운드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랑스 쪽에서 공신력 있는 기자가 이를 다뤘었고 노팅엄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제 똥꼬에 불 붙어가지고 마구마구 내려오거든요. 이번에 저기 뭐야 그 로렌초 루카 임대 영입 성공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급한 대로 더글라스 루이스 다시 환불 때려버리고 키퍼 서브 구하고 있고 지금 공격수 한 명 더 구하고 있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감도 안 오는데 그리고 지금 노팅엄이 또 브라이튼한테 야신 아야리에 대한 2천만 파운드 오퍼를 넣었는데 근데 브라이튼이 그걸 거절한 것도 있는 걸 보면은 얘네가 지금 볼란치도 구해야 되는구나. 아마 남은 이적 시장까지 가장 시끄러운 팀이 어디냐고 한다면 주목도를 떠나서 건수로 봤을 때는 노팅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마테타가 이것도 신기하긴 해. 개인적으로 만약에 팰리스를 떠나서 노팅엄으로 간다고 하면은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노팅엄 진짜 자칫 잘못하면 강등될 수도 있는데 팰리스에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팰리스에서 1년을 더 뛰고 계약 기간 1년 남은 상태에서 옵션을 여유롭게 고르는 게 선수한테 더 이득 아닌가? 왜 겨울에 급하게 나가려고 하지? 근데 여름에 나가면은 경쟁자들 본인하고 포지션이 똑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의 단가를 올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남은 6개월을 노팅엄에 쏟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더 높은 클래스에서 뛸 수 있는 선수 같은데.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어제 더글라스 루이스 오피셜 이후에도 좀 바쁘거든요. 지금 팰리스가 빌라의 에반 개상 임대 협상 중. 이선을 좀 완전 타겟팅해서 보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존슨 사고 나서 좆됐다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이선을 알아보고 있고 팰리스가 첼시랑 할 때도 그렇고 이선의 퀄리티가 확실히 좋진 못했어가지고 그 점에서 좀 한계점을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임대를 통해서 성적 반전을 누리고 있는데 팰리스가 또 여기서 또 빌라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약간 비보 같은 게 떴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에메리와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있긴 해요. 뭐 현실성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는데 영국 쪽에서 쏘다 보니까 뭔가 좀 흠칫한 느낌도 있고 적어도 스페인보다는 좀 근들갑이 좀 덜한 언론사들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로마노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클롭하고 에메리가 현재 레알 내부에서 감독 후보로 거론 중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웃긴 거는 클롭은 저런 식으로 호화로운 군단에 합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 예전에도 메뉴 제안을 거절한 바가 있었죠. 그 퍼거슨 후계자 후보로도 한번 꼽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드는 의문점은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선수단 장악을 빅클럽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얘는 빅클럽 깜냥이 아니다 라는 프레임이 박힌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또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선수단 장악 이슈가 좀 있는 편이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충돌하는 느낌이라서 이 보도가 당연히 나보다는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이게 사실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클롭하고 에메리가 지금 전술적 역량 뭐 감독으로서의 능력 이게 뭐 급이 안 된다 이런 말보다는 에메리는 클롭보다 좀 급이 안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보충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클롭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에메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클롭은 가치관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근데 지금 루크먼도 핫하거든요. 네, 루크먼이 지금 페네르바체한테 최근 몇 시간 전에 루크먼 영입을 위해서 뭐 좀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디마르지오 기사고 로마노 기사로는 지금 아데몰라 루크먼 알레티 쪽하고 에이전트도 갖고 영입 리스트에도 있으니까 주목하라 이런 기사 떴어요. 그러니까 알레티는 지금 고레츠카랑 루크먼을 동시에 타겟팅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둘이 원 타겟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소스의 얘기들론 그렇고 그리고 디마르지오가 말한 것처럼 페네르바체가 루크먼 영입을 위해서 재접촉을 했다고 하고 야기즈 사분주 코올루라고 해서 터키 쪽의 1티어죠. 페네르바체 디렉터가 루크먼 협상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루크먼은 페네르바체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아탈란타 쪽에서 부르는 이적료로는 4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 사이라고 해요. 계약 기간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빠르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탈란타는 어차피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못할 카드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 가서 금액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리고 루크먼이 지금 뭐 한물간 선수도 아니고 전성기의 신체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충격적인 소식인데 로마노, 네베스, 아렐라라고 장기 재계약 최종 단계 이름 원래 매니어가 링크 많이 넣고 그리고 알레티아고도 링크 많이 떴는데 그냥 그 클럽들이 이용해서 약간 본인의 연봉을 올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주급 동결인 주급 동결이 좀 봐야겠다. 주급 동결 여부는 아직 안 나왔네. 좀 이상하긴 하다. 쿠백 네베스가 유럽 쪽에 나가고 싶다고 하고 월드컵 시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기부여도 확실해 보였는데 갑자기 재계약 때려버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유추하는 건데 급여를 좀 더 높게 받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첼시 센터백 이슈에 관해서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케 건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죠. 멜로가 말하기로는 자케가 로세니어가 본인의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볼 컨트롤 능력이 매우 뛰어난 최우선 타겟으로 여겨진다고. 제가 봐도 자케가 그냥 옛날 포파나 보는 것 같더라고요. 피지컬 매우 뛰어나고 경합지표 다 씹어먹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 센스가 꽤 많이 좋은 만능형 센터백 옛날에 그냥 포파나 보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포파나의 장기 대체 옵션을 구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도 했으니까 자케를 데려오고 여름에 포파나를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아니 동시에 품어도 좋고 어쨌든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포파나를 팔아도 되게 좋은 각은 나오니까 또 자케가 마침 여름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유사성이 있는 게 엔소 페란데스 거나 유사성이 있는데 로마노가 마침 그 얘기를 해요. 첼시랑 자케 거는 엔소 사가랑 비슷하다. 첼시가 그 1월에 엔소 빼올 때랑 그때 당시 엔소도 여름에 나가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 그다음에 뭐 리버풀 이런 데랑 링크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데려오는 게 무리다 싶어가지고 이제 많은 팀들이 지불을 안 했었는데 그 이적료를 첼시가 그때 그 틈을 타가지고 딱 들어갔던 그래서 데려왔던 건데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케는 바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이적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차이점인데 첼시가 그걸 감안해서라도 좀 데려오고 싶어하는 느낌이 멜로의 기사로부터 보이고 그리고 로세니어가 개인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 같다라는 멜로의 사견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본인의 스쿼드에 다른 스타일의 센터백 추가를 원하면서 이는 나폴리전에 백스리 배치를 그렇게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보게 되면은 찰로바 있고 바디아실 있는 명백한 센터백 옵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제임스를 센터백 배치를 했었죠. 물론 그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멜로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약간 사고의 확장을 넣어주는 느낌이고 자케도 첼시로의 겨울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첼시는 즉시 영입을 원하는데 레는 여름 이적을 원하는 상황.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열려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이아웃처럼 이 모든 사태를 쩐으로 해결하기에는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렌이 뭐 6천만 유로를 주세요 했는데 첼시가 쿨거래로 준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6,500만 유로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경매질을 해도 이건 할 말이 없는 족 같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계약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인권협회에다가 신고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에 더불어서 디사시 매각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스털링이라는 폭탄 처리반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디사시도 나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최근 몇 주 동안 잉글랜드 뭐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첼시는 이적 마감 전에 디사시 이적을 확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디사시는 스트라스부르로 이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스트라스부르로 짬통 처리해도 되니까 뭐 프랑스 워낙 친한 적인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안셀미노가 갈 수도 있다. 이게 약간 뜬금없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어제 생각해봤을 때는 안셀미노가 남거나 떠나거나 여부에 따라서 자케가 그 후속 순위로 그 후순위로 따라와가지고 자케 영입 여부를 결정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자케를 데려올까 말까 이 소비 가치관에서 계산이 딱 끝나는 게 금요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안셀미노가 또다시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가거나 딴 데로 임대를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셀미노의 잔류 여부가 주체일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케의 이적 여부가 주체인 상황인 거고 첼시는 안셀미노를 좀 이용한 느낌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생각 들 수 있어요. 안셀미노 왜 복귀시켰냐? 안셀미노가 복귀시킨 시점이 한 3일 전이잖아요. 이틀 전에서. 그때 안셀미노의 복귀 조항 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계속 쪼이고 있고 상황이 좀 이거 애매한데? 지금 이거 토신 부상 마침 당했네. 일단 보험으로 안셀미노 확보해놔. 왜냐면 계약상으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를 복귀를 시켜놓고 자케가 되냐 마냐에 따라서 얘의 상황을 지금 다시 판단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건 안셀미노가 도르트문트에서 뛰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뛸 수 있는 기회도 받고 여러모로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건데 근데 만약에 리그왕으로 짬통 처리가 되면은 더 수준 낮은 무대에서 뛰어야 되긴 하잖아요. 뭐 본인이 뭐 부상 이슈가 있었다고 한들 분데스리가에서도 통하는 클래스라 라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걸로는 안셀미노가 도르트문트 떠날 때 울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 눈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우네. 예. 아씨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긴 해요. 이 상황에 관해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기도 하지만 피고용인하고 고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주 측에서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도 해서 근데 선수 쪽에서 거절하면은 애초에 안 떠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강제성이 있나? 그건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안셀미노의 임대 이적 여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렌한테 디사시 역제한도 가능은 하다고 해요. 이거 제가 첼시가 게히를 사올 때 그 시나리오로 많이 그렸던 내용인데 센터백 매물을 첼시가 취하고 급한 대처 방안으로 디사시 임대를 싸게 보내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렌한테서 자케를 사오게 되면은 디사시 역제한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지금 조지는 첼시 떠나길 원한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첼시는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중인데 근데 얘가 생각보다 기회를 못 받긴 했더라고. 그 카디프전 있잖아요. 리그컵. 그게 8강이었고 꽤 된 경기였는데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기회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어린애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기회를 찾아서 떠나고 싶을 만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적 동기가 이해가 되고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름에 나갔을 때 2,500만 파운드 이 정도 단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겨울에 나갈 때 얼마일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윙포워드가 필요한 팀들이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 중에서 하나 공구리 잘 쳐가지고 돈 잘 받고 팔면 될 것 같아.